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 흐르고 있는 이 노래 오늘 아마 많이 들으실 겁니다. 잊혀진 계절이지만요. 제목이요. 10월의 마지막 밤으로 기억되는 이 노래. 뻔한 것 같아도 사실 이런 노래 한 곡이 우리 감성 한 자락을 꼭 쥐고 놓아주지 않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경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런지요. 이런 노래 들으면 저작권료는 얼마나 어마어마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이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너무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이십니다. 평론가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하는데 능력이 안 돼서. 아, 그렇죠. 못할 뿐입니다. 그냥 생각할 뿐이죠. 네.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평론가님은 가을하면 어떤 노래 생각나세요? 가을에 생각나는 곡. 저도 이용의 이 목마른 계절을 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정말 네. 너무 애절하거든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또 가을을 탄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네. 타는데 네. 특히나 11월을 타요. 또 그렇기 때문에 달 수가 있습니까? 네, 타기 때문에 물론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11월 달에 가수들이 제일 우울해한다. 근데 이게 가수들만 우울한 게 아니고 네. 남자들도 우울해하기 때문에 네. 이 알맞춤으로 이용의 목마른 계절이 인기를 잊혀진 계절이요. 뭘 목말 자꾸 왜 목이 마르세요? 네, 잊혀진 계절입니다. 네. 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가을이 오면 같은 경우는 애절하지가 않아요. 아, 애절해야 되는구나. 네. 잊혀진 계절은 뭔가 그녀와의 기억을 추억을 하면서 뭔가 잡고 싶은 그런 애절함이 잔뜩 묻어 있잖아요. 근데 가을이 오면은 그냥 너무 좀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보여져서 그건 그녀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아, 남자들은 확실히 가을을 타는군요. 저는 탑니다. 저는 이렇게 가을이 오면 이 템포가 이문세 씨 노래가 굉장히 빠르고 좋잖아요. 명쾌하고 아주 명랑하고 이래서 좋은데 어쨌건 이렇게 남녀의 차이로 제가 가고요. 그러면 라디오 플레이 순위나 뭐 각종 행사 섭외 순위 등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10월이 되면 어떤 노래가 인기가 좋습니까? 이제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이용 씨가 밝힌 적이 있어요. 10월에 이 1년 수입을 다 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1년의 수익을 100이라고 보면 10월에 90을 번다. 이렇게 해서 추수하는 남자. 만약에 이 노래가 없었다고 그러면 나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느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박명수 씨가 한 달 버는 것보다 이 10월의 마지막 날 버는 액수가 더 많다.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횟수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10월 31일에 방송했던 차례에서 모두 1위를 이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차지했다는 것이고요.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고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몸이 100개라도 모자란다. 와. 그래서 마치 선호공이 돼서 이게 자기 털어버려 불어가지고 분신을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수가 이제 되겠는데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본인이 부른 노래도 있고요. 이 박화엽이라든지 JYJ의 재중, 또 국카스텐, 그리고 서영은, 뭐 B1A4 등이 리메이크를 했어요. 그렇군요. 리메이크를 할 때는 또 리메이크에 관련된 또 저작권료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 노래 작사 작곡도 이용 씨가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저작권료가 그래서 저작권료가 많군요. 높아요. 만약에 이제 작사 작곡을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언급이 되진 않겠죠. 가수는 그다지 많이 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부른 사람은 저작권에 있어서. 네. 맞나요? 그렇습니다. 저작권을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실현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사는 이제 그야말로 노래 가사를 쓰는 사람이고 작곡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고 편곡은 다시 또 그걸 이게 잘 이제 그렇죠. 들을 수 있도록 매만지고 대중성 있게 만드는 것이고요. 실현가가 연주하는 사람이자 부르는 사람을 실현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로 이제 실현을 하느냐, 악기로 부르냐는 건데 네. 결과적으로 자기가 연주를 하면서 또 이렇게 부르면 또 그 비용을 안 줘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김광석 씨 같은 경우 자기가 기타를 부르면서. 아, 그래서 저작권료 수입이 그렇게 많았던 거군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사업자가 가장 많이 가져가고요. 음반 제작사가 가져가고 뮤지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지션 몫은 또 작사, 작곡, 연주자, 뭐 이렇게 실현자로
나뉘어져가지고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노래만 부르는 가수다 그러면 상당히 적은 양이 되겠죠. 그렇군요. 원래 이 계절을 타켓으로 하는 노래들이 잘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 계절 되면 트니까. 그래서 정범준 씨인가요? 장범준 씨. 장범준 씨의 그 봄에 나오는 그 노래. 벚꽃 엔딩. 네. 그 노래도 뭐 어마어마하다니.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벚꽃 엔딩이라는 곡을 벚꽃 좀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어지는 벚꽃잎만큼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봄만 되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보지 못하다가 갑자기 봄만 되면 그것도 뭐 2월 달에 벚꽃이 한참 뭐 이렇게 피지도 않은 이미 뭐 징조도 안 보이는 상황인데 그만큼 봄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 노래가 들리면 그 긴 겨울을 이기고 또 봄이 왔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벚꽃이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봄이 오는 이제 3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벚꽃 엔딩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이러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벚꽃 연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음원 수익이 수십억 대 이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 곡 때문에 이 장범준 씨가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번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벚꽃 엔딩이 이제 일종의 시즌송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송도 있어요. 근데 유독 봄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봄 노래를 찾는 것 같아요. 그만큼 빨리 겨울이 갔으면 좋겠다. 특히 이건 남녀 차별 문제는 아닌데 여성들은 정말 대부분이 겨울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맞아요. 빨리 예쁜 봄옷 입고 싶어요. 봄도 그렇죠. 봄옷 입고 싶고 또 나들이도 많이 다니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벚꽃 엔딩이라는 시즌송 인기가 있다 보니까 여기를 도전하는 곡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2014년에 하이퍼의 봄사랑 벚꽃 말고 그 노래도 좋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B2B의 봄날의 기억 또 방탄소년단이 또 봄날이라는 곡을 또 들고 나와서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많이 쇄도하는 이유는 일종의 저작권료가 봄 시즌송에 많이 몰릴 수 있다. 그렇죠. 사실 뭐 여름엔 DJ DOC라든지 클론 노래도 있었고요. 겨울엔 눈의 꽃이라든지 하얀 겨울이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편지를 하겠어요. 이걸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또 간혹 또 부릅니다. 아니 우리 평론가님 그렇게 연배가 안 되셨는데 되셨나? 저는 다 부릅니다. 저는 뽕짝도 부르고요. 네, 그래요. 미녀도 부릅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까 전 우리 방탄소년단 얘기도 하셨고 B1A4 얘기도 하셨고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작사 작곡을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마 이 부분도 저작권료와 뭐 직접적인 관련은 없겠지만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돌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이돌은 자기가 인기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독립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돌 하면은 예전과는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 그리고 가창료까지 있는 능력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작사, 작곡 능력이 있게 되면 역량 있는 실력 있는 뮤지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저작권료 수입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사실 신중현 씨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자기가 기타 연주도 해요. 그 뒤에 해바라기라든지 뭐 신촌블루스라든지 뭐 이렇게 쭉 이어진 계보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싱어송라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평가를 받으신 분들이고요. 사실 이 빅뱅이 아이돌 그룹으로서는 작사, 작곡, 프로듀싱 능력을 다 갖춘 그룹으로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평가를 받죠. 그 중심에 바로 지드래곤이 있는 거죠. 지드래곤이 스스로 뭐 첫 앨범부터 자기 스스로 작사, 작곡하고 심지어는 자기 멤버들 곡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아이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스스로 뭐 작곡을 하거나 이제 작곡도 하고요. 블락비의 지코라든지 또 하이라이트의 용준영 그리고 샤이니의 종영 같은 경우에도 이 많은 작사 작곡을 한 그런 아이돌 출시 멤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11년에도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자신들의 노래를 정규 앨범이었습니다. 인헤븐에서 작사 작곡은 물론이고 편곡까지 해서 이때부터 이제는 아이돌도
작사 작곡하고 저작권료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네. 가능성을 보여준 네. 거죠. 저는 PD도 하고 진행도 하는데 근데 왜 저는 월급은 똑같을까요? 저작권료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가열찬 투쟁을 하셔서 아니요, 저는 만족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생생초대에서 가을 맞이해서 이 시즌송 이야기도 좀 해보고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료 탑 10을 꼽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저작권료 수입을 잘 밝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겠고 약간 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는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라고 하는 그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2013년에 밝힌 자료가 있고 네. 그 뒤에 밝힌 게 없는데 잠정적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저작권료 징수액이 155억 원이다. 네. 그래서 작년에 106억 원에 대비해서 45.2%가 늘어났다. 그런데 그 원인에 방탄소년단, 워너원, 레드벨벳, 갓세븐, 트와이스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 굉장히 이 기여를 많이 한 것은 이런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이돌들이네. 다만 이제 순위권을 매길 때 이게 요즘에 인기 있는 그룹하고 전체 수익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것이 1000곡, 500곡 이렇게 작곡한 분들 같은 경우 일종의 볼륨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핫하지는 않아도 그동안 많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들은 상위권에 랭킹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순위를 보게 되면 1위가 박진영 씨였어요. 박진영 씨요. 네. 작사 작곡한 노래가 본인 노래도 있고. 그 자기가 노래도 부르고요. 그래서 그때 액수가 13억 1천만 원이었어요. 저작권료만. 네. 그리고 2011년에는 13억 7,300만 원. 2012년에는 12억 원이었습니다. 사실 그룹 2PM이라든지 미스 A, 갓세븐 등의 노래 그래서 50여 곡을 정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본인 노래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돌 그룹의 노래들이 계속 수익을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고요. 네. 또 원타임 출신인 테디 같은 경우에도 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강승윤이라든지 세븐, 진우션, 박봄의 노래들을 이제 만들었기 때문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순위와 상관없이 휘성 같은 경우에도 300곡을 저작곡을 했는데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10손가락 아래 들어간다. 또 임창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10억 원 정도 그래서 톱 3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김영석 씨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그럼요. 2011년대 1위를 한 적이 있어요. 보니까 김건모, 신승훈 해가지고 한 1000여 곡을 대단하네요. 작곡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볼륨이라는 것이 대단하고요. 또 작사가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김이나 씨가 독보적인데 처음에는 6만 원 받았대요. 그런데 시작에. 2014년에는 작사가 중에 저작권료 수입 1위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진 않았습니다. 얼마나 있나 봤더니 420곡을 작사를 했더라고요. 이 정도면 대단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Fly to the Sky 등의 노래를 만들었던 유영진 씨 같은 경우는 2013년에 4위를 차지했는데 8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네. 이분은 직접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르진 않는데 이렇게 높았습니다. 네. 들으시면서 와, 부럽다, 배 아프다 하시는 분들 사실은 이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저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저작권 부분의 권리를 많이 주장 못하는 부분들도 많았잖아요. 좀 네. 좋아지고는 있죠. 그래서 갈수록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익 배분에 관련돼서 이 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네. 규정을 이제 바꾸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또 음악의 소비 패턴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다운로드나 앨범 구매를 하셨었는데 지금은 네. 스트리밍으로 많이 맞아요.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리밍의 단가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작사 작곡가 가수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그렇게 네.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만약 요즘에 또 공연권 보장 얘기를 해서 카페
카페나 뭐 헬스클럽에서 노래를 틀어도 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화를 냈거든요. 일반 대중들도 좀 심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음원 유통사하고 제작사에게 많이 돌아가지 실제로 가수나 작사 작곡가에게는 그렇게 많이 안 돌아가요. 그리고 양극화도 굉장히 심하고요.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의 봄날 같은 경우는 1억 회가 스트리밍 됐는데 실제는 수천만 원. 더 나아가서 한 2억 회 정도 스트리밍 정액제로 이렇게 만약에 들으시면 작사 작곡료로 8억 4천만 원 정도가 매출액이 발생한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공동 작사 작곡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떨어지는 이 액수는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3개월간 음원 수익을 보니까 저작권료가 3,60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곡 같은 경우에도 이 그러네요. 정도인데 네. 만약에 인디밴드나 좀 지명도가 없는 경우에는 맞아요. 더 낮기 때문에 이 편차, 양극화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에는 블록체인 뭐 그런 플랫폼을 활용한 방안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중간에 이게 떼가는 사람이 없이 창작자와 듣는 사람을 바로 연결시켜주는 네. 그러면 훨씬 더 팬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한테 수익이 돌아가니까 더 좋고 또 가수들도 제대로 평가를 받으니까 더 창작에 그런 동기를 부여받게 되고 그렇군요.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양극화지만 사실 해외 저작권 부자들하고 또 우리나라 저작권 부자들하고는 또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입이 탁 벌어지는 해외 저작권 부자들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저작권 부자라고 하면 뭐 1위는 해피 버스데이예요. 예. 생일 축하 이거요? 그렇습니다. 힐 시스터즈가 만든 곡인데 그렇겠네요. 예. 이게 뭐 네. 보니까 598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누적이요? 아니요. 매년이죠? 1년에. 네. 와, 그렇죠. 전 세계에서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나 부르면서 그 생각은 진짜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해피 버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생일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피 버스데이가 저작권 있어? 이렇게 하는데 저도요. 원래 만들어진 건 처음 1893년에 만들어졌는데 저작권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935년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것도 동생 제시카 일이 등록을 해가지고 뒤늦게 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2위 같은 경우에는 뭐 능히 짐작하실 수 있는데요. 시즌송이자 크리스마스 노래죠.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431억 원 매년 걷어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빙 크로스비가 부른 이 버전 같은 경우는 기네스북에 올라서 가장 많이 팔린 노래로 이렇게 올라서 정말 이 시즌송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념일 노래. 그러니까 1, 2가 지금 다 기념일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리고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노래는 4위였는데요. 존 네. 레논의 예스터데이였습니다. 아하. 이 그렇죠. 곡도 아직도 359억 원. 와. 그리고 5위는 사랑과 영혼의 주제곡으로도 알려진 언체인드 멜로디입니다. 그니까 제가 사실 팝송을 잘 모르거든요. 네. 제가 알 정도의 노래면 진짜 유명한 노래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작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아는 곡일수록 그렇죠. 많이 번다는 건데 그럼요. 한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노래방에 가시면 한국인들의 애창곡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 한국인들의 애창곡일수록 누적적으로 돈을 이제 많이 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아이돌 그룹이 지금 현재는 핫하지만 네. 이 매년 버는 액수를 보게 되면 아직은 좀 볼륨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박진영 씨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조용수 씨 같은 경우도 2위를 차지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만든 곡이 600곡이었어요. 와, 그러니까 가수들도 SD 워너비, 이승철, 시아, 다비치 이름만 들으면 아는 유명한 분들의 노래를 작사, 작곡한 이분이에요. 거죠? 근데 이분은 작곡. 장르를 불문해요. 그러네. 심지어는 홍진영 씨의 사랑의 배터리. 아, 그래요? 산다는 것. 이것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연속 저작권료 수입 1위를 차지를 했고 심지어는 2016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 대중음악 작곡 편곡 부문 저작권료 1위라는 그런 수치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600곡, 1000곡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곡 해가지고 저작권료 수익을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다작했다 그러면 약간 비난하는 게 있죠. 아니에요. 네. 실제로 보면 해외 피카소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많은 작품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정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작권 특히 작사 작곡 같은 경우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쓰십시오. 많이 쓰는 게 장땡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이 처음부터 나는 저작권을 위해 노래를 써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네. 근데 쓰다 보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터지고 말 그대로 잭밭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거예요. 그렇네요. 몇 곡 써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 그러지 말고. 나는 성공한 이게 아니고 정말 이런 정말 프로잖아요, 이분들. 프로들도 사실 600곡 중에 성공한 게 몇 곡 되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기껏 해봤자 한 40에서 적어도 한 30곡에서 한 50곡 사이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10억, 15억 가까이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도전하십시오. 네. 저도 갑자기 말씀드리고 나니까 도전하고 싶네요. 그냥 이용의 잊혀진 계절을 연습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 작사 작곡 도전보다 그게 더 현실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봄날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 밤을 앞두고 김원식 대중문화평론가와 함께 저작권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